이스라엘이 2단계 지상전을 개시한 가운데 미국은 하마스를 분쇄하는 쪽집게 기습 작전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확전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가 최악의 경우 배럴당 157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세계은행이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해 금리를 3번이나 인상한 효과를 내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은 끝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대다수가 고물가, 고금리에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75세 이상 노년층이 12명 중에 1명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가자지구로 진격해 하루 이틀 작전하는 2단계 지상전을 개시한 것으로 선언한 반면 미국은 여전히 대규모 침공 대신 공습과 특수부대 기습으로 하마스를 분쇄하는 쪽집게 기습 작전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우려보다는 제한적인 지상작전을 단계별로 펴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끝내 가자 지구에서 2단계 지상전 개시를 선언하며 앞으로 미국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에 따라 중동 사태가 재단된 지상전으로 억지될지 아니면 중동 전면전으로 확전될지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벤야민 네탄야후 총리와 전시 내각은 토요일 회견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 수시간 동안 지상작전을 벌이는 2단계 전쟁에 돌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가자 지구를 대규모 침공하는 지상작전으로 부르지 않으면서도 지상전의 범위와 강도를 계속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오래가고 어려운 전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북부에서 무차별 공습을 퍼부은 후 탱크들과 포병들이 포격을 가하며 진입해 12시간 이상 머물면서 하마스 지하터널이나 지하운신처들을 공격하고 일부 하마스 전투원들과 교전을 벌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시에 가자지구 남부에 대해서도 탱크들이 들어가 하마스 군사시설을 공격해 전방위 지상작전을 개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례없는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거의 모든 시설들을 파괴시키고 있으며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도로가 끊겨 더 이상 사망자와 부상자를 앰뷸런스로 병원으로 옮길 수도 없게 됐으며 지상전을 개시하며 통신타워를 파괴시켜 전화와 인터넷망을 완전 끊어버렸다가 복원하는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대규모 지상전보다는 외과 수술식의 족집게 기습 지상전을 펴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거의 매일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있고 펜타곤은 제임스 클린 미 해병총장 등 군사자문단을 이스라엘에 급파해 여전히 대규모 지상전 대신에 공습과 특수부대 기습으로 하마스 지도부와 전투원들을 속아내는 족집게 기습 지상전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미 관리들은 이스라엘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클린 중장의 실제 IS 격퇴작전 지휘 경험을 제시하면서 미국 측 권고대로 보다 정밀하고 특정된 하마스 타켓을 기습해 분쇄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식 대규모 지상작전은 양측에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마스 제거라는 목표 달성이 의심되고 220명의 인질 석방 교섭을 무산시키면서 중동 지역 전체로 확전될 우려가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비롯한 누구의 권고도 100% 수용하지는 않고 독재 결정과 독쟁 등을 해왔다는 점에서 대규모 지상작전을 포기하지 않을 게 분명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도 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과거와는 달리 140억 달러를 지원키로 한 미국의 권고를 완전 일축하지는 않고 단계별로 지상전의 규모와 강도를 올려나가면서 치고 빠지기식으로 대규모 인명피해와 가자 수롱, 확전은 피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으로 중동전쟁이 어느 정도 격화되느냐, 확전되느냐에 따라 국제유가가 최악의 경우 배럴당 157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세계은행이 경고했습니다. 지상전의 초반인 현재 확전 위험이 낮다는 관측으로 국제유가는 85%대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전쟁 격화와 유류 공급 차질 시 보통 102달러로 오르고 중간 수준이면 121달러, 최악의 경우 157달러까지 급등할 것으로 세계은행은 우려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말을 기해 탱크와 장갑차, 포병과 보병을 가자지구로 진격시켜 하마스 시설들을 파괴하고 일부 전투원들을 사살하는 지상전에 돌입하면서 어느 정도 격화되고 중동 전면전으로 확전되지는 않을까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의 격화 정도나 확전 여부는 국제 유가를 요동치게 하고 세계 경제에 직격탄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초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30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이 얼마나 격화되고 서한지구나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충돌, 나아가 이란의 개입으로 확전되느냐에 따라 유류 공급에 큰 차질을 빚어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들어가 사나흘째 지상전을 전개하고 있는 30일 현재 아직 예상보다는 저강도의 공격과 드문 하마스의 저항으로 확전 위험이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85달러 안팎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59만 명이나 거주해 가자지구의 최대 인구를 가졌던 가자시티를 포위하며 지상전을 계속 강화하고 있어 하마스와의 시가전으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내는 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중동 사태에 따라 3단계로 국제유류 공급이 차질을 빚고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유류 공급이 보통 차질을 빚으면 2011년 리비아 내전 사태 때와 같이 국제 석유 시장에서 하루 200만 배럴이 줄어들게 되고 그럴 경우 국제유가는 13% 올라 배럴당 102달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둘째, 중간 규모의 차질을 빚으면 2003년 이라크 침공 시와 비슷하게 하루 500만 배럴이 줄어들어 국제유가는 35%인 121달러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셋째, 최악의 경우로 70년대 중동 오일 쇼크와 맞먹는 사태로 악화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하루 800만 배럴이나 급감해 국제유가는 현재보다 무려 75%나 뛰어오른 배럴당 157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어 유류 공급 차질에 따른 유가 급등 위험이 그만큼 더 높고 이는 식량과 공산품 등 모든 국가의 모든 물품과 서비스 가격을 급등시키는 인플레이션과 불경기 악령을 되살릴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이 급등해 5%에 육박한 것은 금리를 3번이나 인상한 효과를 내고 있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끝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남은 2번의 회의는 물론 장기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가 내년에는 더 많이 인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펴면서 기준금리를 1년 반 동안 11번이나 올려온 미국이 국채 수익률의 급등이라는 여파로 기준금리 정책을 전면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이 5%에 육박함에 따라 주택 모기지 등 각종 차입 비용을 올라가게 만들어 경제를 냉각시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의 기록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끝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11월 1일과 12월 13일 등 올해 남은 2번의 회의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수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더욱이 국채 수익률 급등은 0.25%포인트씩 3번이나 금리를 인상한 효과를 미치고 있어 연방이 내년에는 9월에 예고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내다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은 8월 초 4%에서 급등하기 시작해 10월 하순에는 5%에 육박했습니다. 10년물 재무부 국채의 수익률은 10월 20일 4.93%, 10월 27일 4.84%로 16년 만에 5%에 육박했습니다. 미 재무부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이 5%에 육박함에 따라 이에 연동된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30년 고정의 경우 8%를 넘어섰고 신용카드 연이자율 APR은 평균 25%로 올라가는 등 각종 차입 비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것은 연준이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과 같은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은 40년 만에 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11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제로에서 5.25 내지 5.5%까지 끌어올린 기록적인 역사적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7월을 마지막으로 끝낼 수밖에 없어졌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멤버들은 앞으로 수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30일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 11월 1일에는 무려 98.2%로 기정사실화했고 12월 13일에도 74.2%나 되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연준은 9월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경제 전망치에서 기준금리 수준을 올 연말 5.6%에서 내년 말에는 5.1%로 잡아 내년에 0.25%포인트씩 2번 인하할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는데 이미 3번 인상한 여파를 미치고 있어 2번을 더해 4번 1%포인트는 내리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예상했습니다. 그럴 경우 내년 말 기준금리 수준은 5.1%가 아닌 4.6%로 하향 조정되고 2025년에도 많게는 7번 모두 1.75%포인트나 금리를 내려 3% 아래로 인하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의 대다수는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가정의 25%만 지난해 소득이 늘었을 뿐이고 67%는 비용만 늘어 저축해서 꺼내거나 신용카드로 돈을 더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미 국민들의 대다수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돈을 쓰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입증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AP통신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민들은 4명 중에 1명인 25%만 지난해 소득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3명 중에 2명인 67%나 지난해에 지불해야 할 비용, 경비만 늘어났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미국민들의 대부분이 버는 것보다 돈을 더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CBS 뉴스가 30일 보도했습니다. 더욱이 미 국민들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이중고에 시달리면서도 버는 것보다 비용 지출에 더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한 60대의 오디오 엔지니어는 그로서리에 1년 전에는 일주일에 $100를 썼지만 지금은 $200로 2배나 급증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미 국민들의 전체 소비 지출은 3분기인 7월부터 9월 사이에도 4%나 급증한 바 있습니다. 미 국민들의 소비 지출 급증으로 3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1분기와 2분기보다 2배 이상 급등한 4.9%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늘어나 지갑을 계속 열고 있는 게 아니라 고물가와 고금리에도 미래를 걱정하지 못하고 일단 돈을 지출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민들은 소득보다 비용 지출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저축했던 돈을 꺼내 쓰거나 신용카드로 쓰고 있다고 CBS 뉴스는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민들의 저축률은 올해 5%에서 현재는 3%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 국민들의 10명 중에 8명은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민들의 절반은 신용카드 빚이 증가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미 국민들의 40%는 자동차 할부금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민들의 25%는 의료비 빚이 늘어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75세 이상인데도 일하고 있는 노년층이 12명 중에 1명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전에는 20명 중에 1명이었는데 2배로 늘어난 겁니다. 미국에서 65세에 은퇴하더라도 같은 일을 더 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75세의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75세 이상 노년층 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2022년 현재 12명에서 1명인 것으로 연방노동통계국이 집계했습니다. 이는 2002년에 20명 중 1명에서 20년 만에 2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연방노동부는 그로부터 10년 후인 2032년에는 10명 중 1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65세에 은퇴하더라도 65세에서 74세 사이에 계속 일하는 노년층은 26%나 되며 75세 이상도 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일하고 있는 75세 이상의 노년층 가운데 상당수는 평생을 해오던 일을 계속하고 있으나 25%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5세 이상임에도 일하고 있는 시니어들은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계속 활용하고 싶기도 하고 은퇴저축의 부족으로 돈을 더 벌 필요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일해야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일하며 움직이는 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고 직장 동료들과의 소통이나 사회 활동으로 활력을 유지하며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지는 두 가지 조건으로 갈리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첫째,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가정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건강해야 일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배우자가 돌봐줄 사람 없이 아프면 자신도 일을 외면하고 나가서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대졸자들이 더 많이 75세 이상에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5세 이상으로 일하고 있는 노년층에서 대졸자들은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고졸자들은 절반인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졸자들은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로서 평생을 일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고령에도 맡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8세에 삼촌으로부터 희귀고소를 판매하는 북딜러에 채용됐던 한 노인은 현재 78세가 됐는데도 그 노하우를 계속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8만 5천 달러 희귀책을 최근 거래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